네, 어벤져 전략회의 6월 25일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깜빡 오늘 수요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이 6.25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정말 6.25가라는 게 75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75년 아마 외국에서 계시던 이 참전 용사들이요. 이번엔 6.25 75주년 기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폐허 속에 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면서 많이들 깜짝 놀라신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75년 전에 6.25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보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방어를 포기했고 또 우리는 정말 탱크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국방력이라고 해봤자 정말 그 일제시대에 남겨진 그 잔재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군비를 증강해왔던 그 한 3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 혼란하고 이제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전쟁을 준비해서 결국 쳐 내려온 것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또 미국의 개입 등등을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함께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이게 과연 있는가 우리에게. 최근에 보면 이디오피아에서 그때 참전했던 용사가 나이가 100세 정도 되신다고 해요. 네. 그분이 한번 오셨던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정말 본인의 목숨을 걸고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많은 피를 뿌렸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외국의 친구들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하고 지금은 뭐 천지 차이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동맹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때는 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받는 적이었다면 많은 걸 또 베풀면서 뭔가 관계를 맺는 그런 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의 아주 전문가가요. 이 한반도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게 기억이 납니다. 실익 외교 이런 거는 없다. 내 편이나 아니냐 이것밖에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는 실용 외교 하겠다. 뭐 실익 외교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뭐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겠다. 지금 그거 안 통한다. 네. 지금은 실용 외교라는 말은 아예 통하지 않는다. 내 편인지 아닌지만 확실해. 근데 이것만 통한다는 거 아니겠. 즉 미국 편인지 아닌지 트럼프 편인지 아닌지 이것만 확실히 해. 라는 게 지금 국제 질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 취임하면 제일 먼저 미국을 가라는 거는 또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도 미국은 실제 가요 또. 제일 먼저 미국 가는 건 뭐 갈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죠? 네. 긁어부스럼 만들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뭐 민주당 저 청문회도 받아야 되니까 민주당 강성 의원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그러니까 잘 좀 커버 좀 쳐주고 디펜스 좀 잘 해주세요. 그거 사인을 보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나토 방문을 놓고서 국가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 등은 강력하게 가야 된다. 만약에 트럼프를 못 만나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친중 정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 자, 이걸 빨리 걷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토 회의를 참가해서 트럼프가 지금 또 기분 좋은 상황에서 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나토 회의를 참가를 해서 우리가 자유세계 일원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빨리 우리가 친중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 각국이나 미국에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오후 3시에 가는다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세력에 의해서인가 뭐 뻔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세력이 집중적으로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모습을 보면서 야 벌써부터 이게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자주파들의 지금 이 공세가
간단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누차 뭐 미국에 누가 얘기했죠? 국방장관 헤그네스 국방장관이 얘기했지. 이제 안미 경중 이런 거 하지 네, 마라. 헤그세스가 이야기했죠. 헤그세스.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이제 실익 외교 이런 거 없다라는 게 안미 경중이라는 게 전형적인 이제 실익 외교를 하겠다. 안보는 네. 미국하고 하고 경제 교류는 중국하고 하고 돈 많이 벌고. 음. 그러니까 그 군사적 지원은 미국으로부터 얻고 돈 벌어들인 건 중국하고 하면 되겠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실리 외교, 실용 외교 뭐 이런 건데 그게 안 통한다고 벌써 그렇죠. 바이든 때부터 그런 게 네네.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참 걱정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친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투게더님께서 자주파가 뭔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자주파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친북파입니다. 친북파. 즉 우리가 자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즉 남과 북이 힘을 합해서 뭔가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내자. 이 이야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종석이 그 NSC 차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무차장했죠. 예, 사무차장하면서 사실상 NSC를 그 컨트롤을 했어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인 윤영광 교수. 윤영광 교수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종석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던 서동만이라고 네. 그 사람도 이제 운동권 출신인데 이런 사람들을 자주파라고 불렀고 맞습니다. 윤영관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동맹파라고 불렀어요. 한미동맹파죠. 네, 동맹파. 그러니까 동맹파, 자주파 그렇게 이제 불렀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자주파는 뭐 친북이고 북중러에 이제 상당한 유대감을 갖는 사람들이죠. 지금 박지원이 고백했듯이 지금 정세현, 임동원,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이종석, 문정인 요 7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요게 자주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 정부에 다 거의 다 들어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네. 뭐 이렇게 다 들어왔고 또 이재명이 정세현 전 장관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자주파가 이제 점점 더 힘을 득세를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과 더불어서 일단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그동안 경찰에 수사하던 겁니다. 즉 직권남용이라든지,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있는 저 한남동 거기에 이제 경찰 들어온 걸 막았잖아요. 경호처를 동원해서. 네. 이게 직권남용이고 또 공무집행 방해 네. 이런 걸로 해서 수사를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소환 요청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어요. 3차례 아니에요? 뭐.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지금 특검이 가져와서 특검에서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걸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불법이다. 왜? 수사를 하던 주체가 아니라 일로 가면 처음부터 소환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하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저희 아마 방송 중에라도 요 문제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체포해서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고 구속영장은 일단 법원으로 이제 구속 신분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뭐 다릅니다. 이제까지 그 관례를 보면 체포영장하면 48시간 구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에 대부분 저기 구속영장을 또 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요, 제가 오늘 뉴스 중에서 제일 좀 빵 터졌던 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가 말입니다. 정청래가 지금의 헌법을 만든 6월 민주항쟁 정신은 소중하게 간직하되 국민이 비판하는 586의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86의 질서, 운동권의 수익적 관계가 싫었다. 개판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청래도 586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를 청산하라는 건가요? 나 청산해 주세요. 이야기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뭐 국민의힘의 어떤 분하고 뭐 비슷한 어법이네요. 뭐 이제 리모델링 갖고 안 되니까 다 부수고 재건축해야 된다는 네. 거랑 비슷한 논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다 부서지는 속에 자기는 빠져가지고 자기는 그렇죠. 나중에 재건축하는 빌더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청래도 마찬가지죠. 아 물론 이제 정청래가 어제도 뭐 얘기했지만 뭐 운동권 내에서 이렇게 족보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대접을 많이 못 받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끼리 모이면 약간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서운하게 느꼈던 게 많겠죠. 그게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정청래는 586임을 내세워갖고 단물 쪽쪽 빨아먹고 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 이제 빨아먹을 단물도 없고 이제 와서 뭐 변신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참. 운동권도 이 품계가 확실합니다. 운동권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권에 좀 성골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이제 뭐 서울에 이제 학교가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학생장을 해야 돼요. 저는 성골이에요. 안 물어봤어요? 저 성골을 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자, 이제 그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학생회 간부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육두품 정도 이렇게 급이 낮은데 정청래는 건국대학교 다닐 때 거기서 이제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껴줍니다. 이 모임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인영, 우상호, 뭐 그다음에 김태년, 뭐 김성환 이런 뭐 등등은 다 사실 총학생회 회장이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김민석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거기에 못 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혼자 놀았어요. 이 거기서 배제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정청래가 좀 쌓인 게 많았습니다. 밥도 먹는데 같이 오라 그러지도 않고 왕따 당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나 빼고 586도 다 청산하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는 김에 본인도 같이 했으면 저는 참 좋을 듯합니다. 아주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정청래를 깨끗하게 좀.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지금 청문회 날짜입니다. 근데요, 정말 볼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자, 요 이야기와 함께 송미령 지금 농축산식품부 장관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또 연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신임이 된 거죠. 그랬더니 여야 전부 다 또 전농까지 지금 막 난리가 아닙니다. 전농은 지금 트랙터 몰고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와 함께 이 장관들 후보자들 지금 문제가 이제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